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의 국회 본회의장 자리가 하필 박은정 의원, 이혜민 의원 옆자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한 법안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한동훈 특검법이었고 대표 발의자가 바로 박은정 의원입니다. 그러니 박은정 의원이 주먹을 불끈 쥐은 것은 괜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이 국회에 입성했다고 보수 쪽에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윤석열의 황태자와 300분의 1 국회의원은 차원이 다릅니다. 안철수도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한동훈은 수사받아야 할 사람에 불과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전화 인터뷰한 정세현 전 장관도 한동훈에 대해 이렇게 평했지요. 한동훈이 들어와서 지금 장동혁이를 밀어내고 당권을 장악하고 싶어 하겠지만, 네. 그러나 한동훈도 정치인으로서 말을 연설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람 끌은 아니 검사 이상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연설 아니 큰 권력은 말로 하는 거라니까. 네. 그렇게 무슨 말을 갖다 와서 그렇게. 무슨 애들 말싸움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자, 오세훈의 신세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 패북러 빅초이는 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매우 만족하는 편이다. 서울시장이 아쉽긴 한데 시의회는 민주당이 장악했다. 시장은 대통령같이 시행령 권한이 없어서 시의회가 반대하면 맨날 감사받다가 끝난다. 오세훈 했던 일 예산은 다 묵살되고 신사업은 날아가고 지옥 속에서 서울시장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오히려 대통령 사업인 만국의 부동산 잡돌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늘 말했듯이 서울은 이제 완성형의 도시다. 별로 할 일이 없어 서울에서 인물 안 나오고 그냥저냥 관리형 시장만 나올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서울시장 직무를 떠나 아예 골로 갈 판이지요. 이미 명태균 게이트로 작년 12월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당선된 날 명태균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잔칫날 재뿌리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도 잘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거망동 하지 말고 자중자애해라. 한동훈과 오세훈의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개표 방송에 출연했던 장사이신 은현장에게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현장 씨는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기엔 너무 모르는구나.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네. 중독.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은 그렇게밖에 사실 말씀드릴 수 없고. 모르는 걸 중도라고 하면 안 돼요. 네. 모른다고 해요. 중립하겠습니다. 중립도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좀 더 겸손하신 걸로. 중립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양쪽 모두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같이 알아가기로 해요. 네, 그렇게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가기로 해요. 은현장은 5일 자신의 채널에서 김세희와 구치소 동기인 제보자를 출연시켜 방송을 하는데 정치 성향이 있어요? 저는 중도입니다. 정확하게 중도입니다. 중도라는 건 없어요. 중립입니다. 중립이란 게 어디서 정치를 모르면 모르는 거지. 근데 저는 지금은 중립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거지 그건 중립이 아니라고. 모르는 거야. 중립이 어딨어? 진짜 중립. 중도가 어딨냐고. 투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 나중에 그 김어준 형님한테 가면은 혼나. 저도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가로세로 연구소를 더 키워서 김어준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세희의 꿈이 김어준 형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거면 끝이야. 김어준 형님 내가 말했잖아. 대단한 사람이라고. 제가 이름 바꿀 겁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이름을 이렇게 바꿀게요. 장사의 신의 겸손은 힘들다. 밀키트 공장.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우면서 막대한 금액을 기부하고 대한민국 최악의 사이버 빌런들을 응징했고 재계에 성공한 은현장이라는 인물이 민주진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매불쇼에 출연한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었지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시민주도 형소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주도. 가만히 놔두면 기관 간 싸움만
뭐 검찰이다, 뭐 경찰이다, 기관 간 싸움, 그다음 여야 싸움으로 만드는데 그것은 조직법은 뭐 이게 행안부에 넣을까, 법무부에 넣을까, 조직법 쪽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형사소송법은 국민의 국가기관과의 관계입니다. 국민과 국가기관과의 관계. 그러네. 국민과 국가기관의 관계는 국민의 어떤 수사를 받는다, 인권 침해를 받는다, 그다음 범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 것이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나서야 돼요. 그래서 시민 주도 형사법을 해서 저 기관 주도, 지금 저 총리실에서 TF 만들어서 또 법안 만들어 보낼지 몰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 주도 형사법을 먼저 만들자. 그냥 주장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조문, 대안 조문을 다 따듬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 조문을 보면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고를 완전히 들어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완벽한 시민주도의 법안을 만들어서 정부에도 보내고 국회도 보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제대로 된 선진국가 만들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지난 5일 김영민 의원, 박은정 의원 등을 비롯한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이 시민주도 형사법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둘째, 과도한 반복적 출석 요구 금지 등 실질적 인권보호 장치를 법률로 격상하고 피의자 진술의 녹음, 영상 녹화 의무화,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심 문제,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검사의 객관 의무,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 재정신청제도 강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즉 공소권 남용에 기한 공소 제기에 대한 공소 기각 등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의 영장 청구권 및 소추권의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른 시민의 사법적 통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와 빈틈없는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체 없는 보안 수사 요구, 보안 수사 요구 방식의 표준화, 이행 여부의 철저한 관리, 긴급 보안 수사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해 보안 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국회의 몫인데 박은정 의원은 다음과 같이 보유했지요. 올바른 검찰개혁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 시민들의 열망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미완의 검찰개혁은 우리가 지난 30여 년 동안 꼭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소명이자 민주 진보 진영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무도한 정치검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른 형사사법 절차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한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의 의미가 더욱 무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봉화에 있는 대통령님 묘역을 참배하며 내년 5월에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검찰개혁 완수를 반드시 보고 드리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의 성공과 민주정부를 선택해 주셨던 주권자 국민들의 염원대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적기에 제대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뜻깊은 기자회견을 맘졸이며 지켜보시는 국민들께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